3월 12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869명이고 이 중에 333명이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는 80.1%의 발생이 집단 발생과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했고 나머지 19.9%에 대해서는 산발적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발언한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의 전 세계 대유행 선언을 한 것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내적으로도 그동안 시행해온 국내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그리고 외국으로부터의 추가 유입 억제 조치를 병행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대응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계속해서 국내외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 상황이 생기면 그에 맞추어서 대응 전략을 추가로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오전 브리핑 때 언급이 된 대로 국외로부터의 추가 유입 억제를 위해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를 방문 체류 후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오는 3월 15일 0시를 기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실시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 입국자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또한 해외 여행력 정보 제공 프로그램,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수신자 자격 조회를 통해서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시에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접촉자들이 있는데 가족 감염이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지. 가족이야말로 밀접 접촉자 또 전파가 되기 가장 고위험 집단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특별히 한중일 3국 간에는 그 유행과 관련해서 유행의 규모나 경로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그 비슷한 경로나 과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침 같은 경우 중국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생한 2차 전파나 이런 것들이 가족이 거의 65 내지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가족이 밀접 접촉자 중에 전파되기 가장 쉬운 집단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밀접 접촉도의 여러 가지 요인들, 예를 들자면 뭐 각자 방을 쓴다든지 또 거주하는 공간의 크기라든지 또 생활 시간대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가족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접촉자이긴 하지만 발생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일단은 판단이 되지만 현재보다는 시간이 좀 흐르면서 더 결과를 봐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중일 텔레컨퍼런스를 통해서 중국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많이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가족에 대한 관리가 밀접 접촉자 중에는 중국의 입장에선 가장 중요했다는 그런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예.